안녕하세요. 링컨의 마크톰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양적 완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양적 완화는 우리가 영어로 이제 퀀터티브 이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퀀터티브는 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징은 쉽게 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푼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양적 완화를 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오게 되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를 하면 이건 대부분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면 미국의 돈이 많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보통 이제 처음에는 금리를 인하하는데 선진국들은 금리가 낮기 때문에 더 이상 낮출 금리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양적 완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이 시중이 신흥국들에 많이 투자가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단 경제가 부양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죠. 근데 만약에 이제 EU에서 양적 완화를 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은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한테 나쁠 건 없어요. EU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투자금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린다는 건 EU의 가치가 결국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일단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미국의 달러가 많이 풀리는 것처럼 그렇게 큰 효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가 근데 EU하고 이렇게 물론 일부 겹치는 품목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EU에 있는 국가들하고 가격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근데 또 EU가 마찬가지로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수입이 좀 더 늘어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의 부정적인 효과는 경쟁하는 품목에서는 약간 지장이 있고, 또 EU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좀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수출 측면에는 좀 좋은 측면도 있고 안 좋은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EU가 양적 완화를 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일단 이걸 하나 전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전반적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래서 EU가 양적 완화를 하면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중국에서 위안화를 평가절하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되게 안 좋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이 엔화를 평가절하하게 되면 일본하고도 역시 우리나라 수출 품목이 겹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하고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이 만약에 자국 통화에 평가절하를 할 때는 우리나라 경제적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이거 좀 눌러줘.